작업하면 되는데. 일단 그거 내리면서 하나씩 내리면서 해라. 네. 이게 원래는 우리 지우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평년도 같으면 지금 온도가 높아가지고 이 결로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역사의 3월 10월 중순경이면은 네. 물방울이 이렇게 없다고. 네. 뽀송뽀송하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3월 중순경이면 낮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이 안에 습을 다 없애버린다고. 그래서 네. 뽀송뽀송한데 올해는 지금 3월 중에 무척에 추운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하고 안에 하고 온도 차이를 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물들이 응결수로 물방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일하기 힘들지. 근데 또 그래서 이거 날씨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려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 버려요. 왜냐면 얘가 상하방 꽃피기 됐다고, 꽃필 때가 됐다고요. 그래서 이거 뱉게 될 광을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뱉기는 거 강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방울 있어도 지금 강행하고 강행하다 보면 오후쯤이면 이게 엎어질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 당겨요. 물이 있으면 비닐과 이렇게 못 당겨요. 작업을 못 해. 물이 있으면. 붙어가지고 마찰력 때문에 이동을 못 해요. 근데 이제 말리고. 오후쯤이면 마르지 않느냐. 네. 그러면 이제 오후쯤에 이제 빼려고 준비를 치는 거예요. 오늘 작년에 2022년도에 3월 15일 날 제거할 때 날씨가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온도도 낮고 날씨도 안 좋아. 그래서 지금 상황은 나쁜데 그렇다고 연기시킬 수는 없으니까 강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요게 지금 또 안 하고 타이밍 놓쳐버리면 네. 또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이 줄기밀도, 연밀도가 높아가지고 어릴 때는 상대 습도를 높이고 HD를 맞춰주기 위해서 터널이 필요했지만 네. 이제 얘네가 정원 초과에 말하자면요. 얘가 몸집이 크면서 증산량이 많은 거하고 공간하고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네. 이게 물방울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난주보다 확실히 와. 네. 먼저는 몸이 적으니까 공간이 적어야 온도와 습도를 맞출 수 있었지만 네. 지금은 얘가 커버를 했기 때문에 얘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버퍼량을. 네. 그렇지 않으면 환경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강행으로 지금 상황이 안 좋지만 벗겨내는 거예요, 지금. 상황 안 좋아도 벗게 된다는 게 얘들이 더 컸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게 이제 역기능이 이런 물방울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방울이 많아버리면 반사적으로 역기능이 나타나거든요. 뭐 곰팡이병이든 그 다음에 광합선량이 떨어지든 기타 등등 역기능이 있어서 빠른 시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평년도 같으면 지금쯤이면은 날씨가 좋아서 네. 지금 이 시간 한 10시나 11시경이면 물방울 하나도 없어야 되는 시기인데 11시. 올해는 물방울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보 온도가 추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확 추워졌어요. 네, 네. 그래서 예보 온도가 15도 이상 넘어가 버리면 물방울이 없어지는데 오늘 10도 이하이기 때문에 물방울이 있어요. 근데 물방울이 있어도 오늘 강행을 해야겠다는 것이 뭐냐면 나무 초세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서 이거 그러니까 안에 습을 빠르게 외부로 보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터널 속에서는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 제거를 하려는 거예요. 지난주에 뚱뚱하다는 애들은 좀 어떻게? 많이 빠져나갔어요. 뚱뚱하면은 여기 이제 뚱뚱하면 심하면 여기 뽀개지는 것이 있는데 네. 예, 지금 그거 많이 빠져나가고 끄트머리가 가늘하게 올라가잖아요. 어. 그래서 빠져나가고 안전 궤도로 갔다고 생각을 했고 네. 금권 VC도 한 5점대까지 올라가서 네. 금권부도 괜찮고 또 근량도 뿌리도 꽉 차게 충분히 확보됐고 그래서 네. 100개 내도 충분히 되겠다 싶어서 지금 100개 내는 거예요. 오늘 100기면 이제 오늘 이거 100기고 내일쯤에 이제 석가래 이거 파이프 제거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줄기를 정상적인 줄기 위는 이 커버만 오늘 벗기시는 네, 거예요? 커버만 벗기고 내일은 석가래 제거하고 요거 씌우고 벗기는데 씌우는데 3일 정도 걸리고 벗기는데 3일 걸려요. 아, 3일씩 걸리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농번기 때 3일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요. 시간이지만 네. 그 씌우고 벗기는 시기가 일량이 많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3일을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한참 수확할 때면 아, 그러면 상당히 좀 부담이 가는 부분이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뭐 일이 밀려 있는 게 없으니까 3일 투자하더라도 문제될 거 없고 또 피복할 때도 농한기이기 때문에 3일 투자해도 큰 문제 없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야 되는 농번기에는 그렇게 하면 이제 3일 일이 밀려가죠.
이 비닐은 그럼 이렇게 일회용이에요. 일회용이에요? 한 번 네. 쓰고 버려야 되는 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래만 다시 쓰시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래서 올해는 요 이용하는 시기가 약 한 35일 정도만 썼어요. 35일 35일 정도만 사용했는데 얘는 50일 정도를 사용할 계획이에요. 더 늘리시는 거예요? 혹한기를 가면은 그러니까 추운 추운 시간으로 작기를 당겨버리면 네. 얘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 버려요. 아, 그래서 내는 작기를 약 25일 정도 당길 거기 때문에 일찍 심은 일찍 심는 거죠. 일찍 심으면은 얘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 정도에서 20일 정도 더 늘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총 수확 기간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이것도 상황마다 네. 어느 정도 쓸지를 또 예, 왔다 갔다 없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가능한 부분이 이 최종 생산품을 유통하는데 유통이 만약에 어려워진다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네. 유통이 상당히 좀 필요성을 느끼는 시기로 올라붙었거든요. 아, 평년도 그전 같은 경우 5월 중순서부터 고객들이 물건을 찾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3월 중순서부터 지금부터 고객들 전화가 많이 와요. 벌써요? 네, 많이 와요. 왜냐하면 시중에 있는 도마도들이 이렇게 품질이 고객의 트렌드에 맞춰주지를 못하니까 이거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내는 한 달 땡겨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지금쯤 수확이 들어가는 거. 아, 내년에 네. 땡긴다는 말씀이 결국 수확 시기도 딱 같이 다 당긴 거죠. 아, 이게 초강기를 넘어가면 이게 이용 효율이 높아지고 얘는 네. 비닐은 어차피 35일을 쓰나 50일을 쓰나 네. 일회용이니까 네. 투자비는 같은데 네. 이용을 많이 하면 그만큼 가성비가 높아지고 네. 총 매출이 커지고 그러면 경쟁력이 있어지죠. 네. 이번 주 작물 상태는 어떤 것 같으세요? 지난주에 비교해서? 먼저는 초세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네. 과일이 비대가 잘 안 됐었어요. 이게 과일이 또 어떤 뜻인데요? 과일이 커지는 거예요. 아, 커져야 되는 시기예요. 예, 만약에 과일이 안 크고 몸만 커져 버리면 기현상이 되면서 얘가 영양생존을 가버려가지고 수량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얘가 비대하기 시작하면 얘가 위축이 돼요. 아, 상호 연관. 예, 에너지를 버는 게 얘한테 많이 집어넣을 것이냐 얘한테 많이 집어넣을 것이냐 작물이 결정을 하는데 네. 최대 수확은 요걸 잠깐 밸런스를 다가 중심을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먼저는 몸에 에너지가 많이 가는 시기였었는데 네. 컨트롤해서 이제 과일로 에너지가 들게 컨트롤해서 과일이 정상적으로 잘 비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안정기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초세도 그렇고 마디도 그렇고 좀 안정적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피복도 베끼고 그다음에 지금 금액도 많이 줄이고 이시도 굉장히 높은데 이제 금액을 늘리고 작물이 이제 스피드를 붙이도록 관리할 수 있는 단계가 와 있죠. 한참 성장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성장기죠. 잠깐만요. 이거 좀 보고. 지금 아까 온도가 낮아가 수동으로 온도를 일부러서 난방에서 온도가 70도까지 들어갔거든. 워낙 70도요? 예. 먼저 아까는 추워가지고 인위적으로 온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물을 빼올리기 위해서 외기온 저기 내부 온도 70도가 아니라 이 물온도. 기계의 물온도가 물 온도가 보통 한 40도 전후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물방울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난방수 온도를 고온수를 돌려가지고 70도까지 가는 거를 해가지고 물을 좀 날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방수 온도가 올라가고 여기 열량이 올라가니까 대류현상에 비닐 뜨는 거예요. 저 바깥에 공기하고 안에 공기하고 밀도 차이로 안에 온도 공기가 높아가지고 열기구 형상을 떠버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해야지만 또 물방울이 날아가 버리거든. 근데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온도가 너무 올라가요. 물온도 너무 올라가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얘 베낄 때 이때가 한번 재밌는 사건 보여줄게. 베껴 놓으면 네. 시야가 확 달라져요? 뭐 답답한 골방에서 그러게. 그냥 넓은 데로 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광질도 틀려지고. 이불을 두 개 덮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중을 넣고 있는데 얘 이론적으로는 요 비닐이 한 20% 차강 효율이 있다, 차강 효과가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40% 이상 차강 효과가 유지가 돼요. 그만큼 광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얘를 벗겨버리면 상당히 효과가 틀려요. 잠깐 봐봐요. 지금 이 안에는 침침하잖아요. 이걸 벗겨버리면 다른 세상이라고. 광질이 틀리다고. 아, 그러네. 그리고 몸에 느끼는 체감, 쾌적성도 틀리잖아요. 훨씬 답답하단 거에서 왜? 느낌이 확 달라지죠. 그죠? 사람도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느끼면서 불평이라도 하지. 얘는 불평도 못해. 무조건 얘는 수동적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어. 이 물기는 저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지금 외부 온도가 지금 7도 정도 되거든요. 네. 안에 온도는 저 위에는 한 30도 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7도와 30도 사이로 인해서 차가운 쪽에 물방울이 붙어요. 안쪽에 지금 다 붙은 거죠? 안쪽에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광투 과량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번에 그 온실을 고치겠다는 개념이 네. 저 물방울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개념이에요. 환기 컨트롤이나 제어를 정밀하게 하겠다는 거는 기본이고, 네. 그 와중에 설계상으로 저 물방울을 제거하겠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떨어져요? 예. 계속 지금 외부온도 차이기 때문에 여기 수증기가 올라가면 물방울이 떨어질 확률이 99%에다가 1%만 붙으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외부온도가 이제 한 20도 정도 올라가 버리면 저기 또 사라져요. 차이가 없어서. 아. 지금 추우니까 저거 선생님 거예요. 그래서 새로 새로 설계하는 온실은 뭐냐면 외부 온도하고 안에 온도가 20도 이상 차이는 나지만 여기 대류 현상으로 물방울을 가져가게 설계하는 거예요. 지금 온실을 보게 되면은 저기 측면에는 물방울이 죽고 가운데 많잖아요. 측면에는 흘러내기도 하지만 환기창 높이와 같은 데는 물방울이 사라져요. 근데 환기창보다 높은 데는 물방울이 붙어 있다고. 이 부분이 관리 프로그램도 있지만 생산량의 15%에서 20% 영향을 줘요. 품질은 기본이고. 물방울 떨어지는 물방울하고 환기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광투과력, 그 다음에 안에 HD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총수량이 한 20% 영향을 주는 거를 그 부분을 많이 개선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물방울 없애는 건 투과율 때문에 그러신 거죠? 광투과율 때문에? 광투과일도 있고 병하고도 관계 있고요. 물방울 떨어지면 병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온실에서 물방울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 이게 매년 이렇게 계속 물방울은 네, 있었던 전쟁이죠. 그래서 근데 다음에 온실은 물방울이 거의 안 생기게 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 위를 천창을 우회를 하고 푸시 타입으로 자동화 시켜버리고요. 닥터로 외부 공기를 집어넣는 거에 데워가지고 네. 가온에서 집어넣어 버리면 안에 있는 습을 가지고 계속 밀어내버리면 저 물방울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럼 요즘에 짓는 그래도 좀 최신식 그런 네. 스마트팜도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져요? 저 못 본 것 같은데? 예, 없죠. 많이 개선되죠. 많이 개선되죠. 많이. 그렇죠. 조금 개선되는 게 아니라 많이 개선되죠. 근데 그것도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거 어느 정도지 퍼센트의 문제지 완벽하게 제거는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방식이 좀 더 효율이 높은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닥터하고 선창하고 같이 연계해야 돼요. 쿨러나 히팅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진행하면서 온실 업데이트 하면서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민성아 몇 동째나 하나 내려보게. 네 번째 동이야? 이거 하나 내려볼까? 근데 안 내려질 것 같아. 이게 물이 있으면 석가래하고 여기 비닐하고 해서 마찰력 때문에 당겨지질 않아. 그래서 안 딸려온다는 얘기죠? 안 딸려오지. 네. 근데 이제 원래는 내부가 온도가 올라가고 안에가 온도가 높아버리면 응결수가 다 증산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게 잘 되는데, 뽀송뽀송해야 예. 이제 잘 당겨지는데. 예. 이쪽하고 저쪽하고 작물 생기기 완전히 달라. 근데 강행하니까 되네. 아침에 1시간 동안 아들하고 논리했거든. 야, 오늘 베껴? 말어. 베껴? 말어. 하다가 베껴 했는데, 아, 이런 것도 다 고민거리가 되겠네요. 아이, 되죠. 이게 왜냐면 물방울이 장애물이잖아요. 물방울이 근데 마르잖아, 지금. 물방울이 사라지고 있잖아, 지금. 헤어드라이어로 이렇게 뿌린 거랑 똑같은 거는 예. 바람으로 예. 아마 다음 주에 보면은 지금 나무하고 또 판약이 다를 거예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지금 한 초등학생쯤 되는 거 아니에요, 얘들? 그렇죠. 이제 청소년기로 막 넘어가려고. 네, 15시, 17? 여기가 왜 광에 대해서 이렇게 밀도 있게 하려고 애를 쓰냐면 여기가 광이 좀 나요, 저쪽보다. 좋다고 하시면 되죠? 예, 여기가 왜냐면 외부에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남쪽이라서 보시면 키가 올라왔어요, 확실히. 키도 크고 여기 제일 나중에 심었거든. 나중에 심었는데. 제일 나중에 심었는데 화방 전개도 하나가 빠르고 그러니까 여기 예, 올라왔어요. 여기 다 올라 크기도 크지만 화방도 하나가 빠르고
과일도 커요. 과일 비대력도 상당히 좋다고. 벌써 여기는 1화방이 비대가 되고 2화방 비대되고 3화방이 개화됐잖아요. 저쪽에는 이제 2화방 개화되는데 그게 늦게 심었는데도 광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수확도 그럼 얘가 제일 빠르겠네요. 그렇죠. 또 여기는 재식 밀도가 저쪽에는 재식 밀도가 2.8에서 2.9 정도 되고요. 여긴 더 늘려요. 여기는 3.4. 광이 좋으니까. 광이 좋으니까 정원을 밀도 있게 3.4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다 모종을 하나 더 심었잖아요. 기억나요? 이 예, 파란 줄만 예, 잘 예. 보면 된다고. 예, 이 파란 줄 하나 더 파란 줄 심었어요. 하나 예. 더 있는 게 더 뺀 거라고. 그 모종이 한 백에 3줄 심었던 걸 4줄을 심었어요. 재식 밀도가 그만큼 높아진 거죠. 근데 그래도 여기서는 이상이 없을 것 같아. 광 조건이 좋아서 잘 클 것 같아. 벌써 무슨 향이 나는데요? 이게 토마토 예, 향인가요? 나무가 생이 강해져 버린 자체에서 향을 발산을 해요. 발산은 지금은 이제 광이 약해가지고 약하지만 네. 제거시키고 광이 강해지면 향이 엄청 강하죠. 툭 건들면 이제 아. 향이 올라오죠. 이게 약간 상처만 남으면 향이 진한 향이 올라오는데 보시면 이거 봐봐요. 여기 하나가 덮였잖아. 이게 저쪽에는 이게 여기 있다고. 일주일 생육이 달라서 그 지난주 얘기해서 파마처럼 말렸다는 애들은 다 풀렸지 다 이제. 풀린 거예요? 지금 여기 다 풀려서 올라갔잖아요. 아. 그리고 이게 두껍게 올라가다가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패턴이 얇게. 올라가잖아요. 아. 요거는 이제 스피드만 붙이면 이상 없어요. 정상 궤도에 네, 정상 안정성, 그러니까 순환고도에 올라간다고 보면 됐고요. 저쪽 거는 순환고도 올라가려고 직전이고, 여기 순환고도 올라간 거고, 그럼 그 차이는 광하고 온도 뭐 이렇게 다른 얘기인데 특히 광이죠. 뭐. 광이 제일 중요해요. 네, 광이 중요하죠. 확실히 다르네. 제가 모르는 사람이. 네, 여기 첫 수확이 여기서 제일 빨라요. 요거는 아마 다음 달 10일 정도? 네, 여기서 나오고 3월 이제 다음 달 한 10일에서 12일 사이?